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송은 설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을사년 새해도 이제 한 달 정도가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신정 인사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구정 인사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푸른밤의 해에 좋은 어떤 기운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FOMC가 1월 29일 날 우리 설 명절 연휴 때 있고요.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1월 30일 목요일이죠. 마지막 연휴 목요일 아침에 새벽 4시죠.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FOMC 이후에 FOMC에 대한 전망과 관련주 점검 뭐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뭐 관련주라기보다는 일단 FOMC 전망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100bp 정도의 금리 인상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지금 CME 패드워치의 금리 인상 전망인데요. 지금 동결입니다, 동결. 지금 4.5%거든요. 지금 99.5%가 1월 29일 FOMC에서 금리를 현행 4.5%로 동결할 가능성이 99.9%라는 거죠. 그리고 또 4%에서 4.2%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0.5% 정도에 불과한다. 이렇다면 0.5%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99.5%가 다수죠. 100명 중 99명이 금리의 동결하는 것을 찬성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1월 30일 날에도 그 물가지표가, PC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지만 12월 물가지표도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관련해서 물가지표의 흐름들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하회하지도 않았지만 부합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세는 물가 상승세의 둔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금리를 예를 들어서 뭐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의미에 있어서 금리는 차분한 안정세를 물가는 차분한 안정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인하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그 경착륙 가능성, 이런 부분들인데, 경제 지표도 미국 경제 지표가 4분기 때 비교적 괜찮게 또 후반부에 좀 나왔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경기가 경착륙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빠르게 금리 인하를 작년 4분기 때 있었는데, 이제 경기가 조금 물가도 좀 안정세에 들어갔고 경기 지표도 ISM 제조업 지수가 2개월 연속 그 상향한 거 보세요. GDP도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감안을 한다라면은 작년에 4분기 때 가파르게 인하를 시켰던 금리 인하를 뭐 처음에 빅스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50bp. 그러면서 이제 딱딱 계속 낮추고.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 효과가 경기와 물가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연준위원들의 의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1월 달에는 99.5%의 금리 동결 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25년 1월 29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또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이제 3월 달에 또 FOMC는 1년 12달 중에서 8번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금리 동결, 그리고 나서 물가의 안정이라든가 추가적인 안정이라든가 경기의 움직임, 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시차를 두면서 계속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또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다. 그래서 금리 동결이다. 그렇다면 99.5%는 뭐 거의 100%나 다름없으니까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도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미국 관심주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시장의 종목을 한 3개 정도 제가 좀 이렇게 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AI 관련 종목인데요. 그 중에서 뭐 대표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는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런 오랜 어떤 이런 조정 파동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 조정 파동을 돌파하면서 한번 또 강한 그런 슈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또 조정 파동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조정 파동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렇게 최소한의 어떤 박스권의 움직임은 현재 좀 마련이 좀 돼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가 바로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강하게 탄다라고 생각하기는 저는 조금 그거는 확률은 낮다고 봐요. 당분간은 130불에서 그리고 150불 정도의 기간 조정의 양상이 당분간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에 국내 주식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할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다음 주 설 연휴 때 엔비디아의 실적도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실적이 계속 잘 나왔는데 기대치는 항상 높았어요. 기대치는. 그래서 블랙웰 출시 시기가 만약에 좀 앞당겨지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얘는 어떤 그 상당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게 블랙웰 출시 시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블랙웰 출시가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분명히 좀 갖고 있습니다. 해서 AI는 작년과 재작년에 상당히 강세였고, 그리고 올해도 강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뭐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박스권의 어떤 그런 대응을 하고, 이거를 깨지면, 130불이 깨지면은 박스권만큼 하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로스컷. 150불이 돌파하면 박스권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탑전도 돌파 타점으로 해가지고 매수 대응. 그런데 이거는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지만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130불과 150불에서의 박스권 대응을 기본적으로 하시되, 그렇지만 여기서 150불이 넘어가면은 한 단계 레벨업 된다. 130불이 이탈되면 한 단계 레벨 다운 된다. 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전략만을 가지고 나서 저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만 1, 2개월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 한동안 또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상단과 하단에 돌파 또는 이탈이 됐을 때 또 대응을 한다. 이런 기본적인 전략만 가지고 있으면 당장은 엔비디아에 대한 전략적 수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어떤 그 AI 관련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떤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60선하고의 이격이 다소다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올해 뭐 강력한 미국 증권 시장 쪽에서의 어떤 테마 중에 하나는 여전히 그 AI, 그다음에 글로벌 테마 자체가 AI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요렇게 저는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추세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요것이. 그래서 위에 뭐 250불, 위에 250불, 밑에 220불 정도를 박스로 하면서 수렴 국면이 당분간 진행이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렴 국면이 위로 돌파하느냐, 아래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시세를 추정한다. 라는 어떤 기본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돌파가 되면 지금 시장의 평가는 상당히 유망하게 브로드컴에 대해서 견해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상당히 좋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빵 이렇게 올라온 것이고, 그래서 깃발형으로 이렇게 수렴되고 나서 그리고 수렴의 어떤 끝단이 과연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수렴의 끝단 이후에 방향성 설정할 때 그 방향으로 추정한다라는 기본적인 전략과 어떤 하단 쪽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이탈되면은 그 방향대로 로스컷, 그리고 돌파가 되면은 그 방향대로 추가 매수, 이런 쪽의 기본적인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트럼프 테마주가 아닌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베팅으로 인해서 트럼프 패밀리가 된 어떤 그 일론 머스크죠. 상당히 훌륭한 베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죠. 중요한 것은 이제 60선을 축으로 하는 어떤 지지선만 지지가 되면은 큰 문제가 없고요. 로스컷은 60선 이탈할 때 로스컷을 하면 됩니다. 60선 위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60선 부근에서 양봉의 흐름이라든가 밑꼬리의 흐름이라든가 차분히 모아 나가는 어떤 그런 전략이 나온다라면 정고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이 앞으로 나올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밑에서 좀 매수 흐름을 가져가다가 60선이 이탈된다라면은 로스컷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슈팅을 기대해보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가져간다라면은 현재 미국 증권 시장에서의 맥7 여전히 올해도 매그니피션트 7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유망한 종목으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세 종목의 흐름들을 미국 관련 종목군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정 이후에 증시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은 1월 24일 금요일 오후 장 마감 후인데요. 지금 이번 주는 이렇게 마감이 됐죠. 코스피는 2536포인트로 마감이 됐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728.74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채널로 증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전망을 저는 가지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이건 오늘 처음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랬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2550포인트 급락에 나온 저점의 자리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 또는 이렇게 헤드앤숄더의 어떤 그런 모양을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60선이 돌파되면서 오늘 양전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양운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차 저항선입니다. 1차 저항선. 그리고 나서 2차 저항선은 또 이렇게 여기 있겠죠. 이렇게 2600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 2600선은 하락객과 그리고 세 번의 어떤 고점 자리를 만들었던 급락 자리이기 때문에 2600포인트는 굉장히 강력한 하락 자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락에 대한 느낌이 2550이 10이라면 여기는 50이다라는 어떤 그런 강도로도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 이렇게 수렴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수렴은 되고 있어요. 수렴은 되고 있는데 그 수렴에 대한 어떤 방향이 여기를 돌파가 돼야지 돌파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 우리가 설 연휴 때 나온다 그랬잖아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퀄컴 뭐 얘기만 들어도 뭐 하나가 어마어마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기술 섹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뭐 좋아도 하나만 뭐 나빠도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단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종목 하나하나 다 대단한 종목들이거든요. 그 대단한 종목들이 과연 높아진 어떤 주가를 충족할 만한 그런 어떤 실적을 만들어낼지, 실적이 좋아도 빠질 수가 있고 실적이 나빠도 오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떤 금융시장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종목이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 하나만 아니겠는데 애플, 아마존,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또 등등등 또 있어요. 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에 대한 예상과 전망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또 다음 주에 FOMC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의 또 금리 결정이 또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또 PC 물가지표 발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저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그 빅테크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는 정말 하나 6, 7개, 8개나 되는 그런 종목들의 전망을 다 하기에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런 어떤 2550과 2600을 돌파를 하고 빠지는 거 하고 그냥 빠지는 거 하고
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는 넘어갔다 빠지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맴도느냐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 넥스트를 고민해야 된다. 넘어갔다 빠지는 게 그 다음 상승 파동을 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돌파하지 못하고 다음 주 어떤 미국 증권시장, 미국 기업들의 실적 여부에 따라서 힘이 없거나 하면은 넥스트가 조금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을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보다는 지금 이런 점을 감안해서 대응하는 영역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코스닥도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코스닥이라고 뭐 코스피하고 마찬가지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750포인트. 750포인트 급락에 나온 자리죠. 그 다음에 780포인트 언저리. 이것도 이제 코스피 1차하고 똑같은 거고 2550하고 똑같은 거고 이것도 코스피 2600하고 똑같은 겁니다. 1차장, 2차장.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서 빠지는 거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맴도는 거하고는 그 다음 넥스트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면서 뉴욕 증권 시장에서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다수가 쏟아지는 다음 주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설 연휴 금요일 날 대응하고 그 다음 2월장을 대응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12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저는 종목 장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목 장세. 지금 지수가 이렇게 잘 빠지지 않고 지금 2주 연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많은 종목들의 수익률 게임이 빵빵빵빵 터졌습니다. 빵빵빵빵.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수는 저는 최소한 급락만 안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급락만 안 하면. 그래서 지금 증시는 급락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거는 당분간은 저는 그러기는 급락 가능성은 좀 얇다고 봅니다. 다만 지수의 흐름이 갔다가 빠지느냐 계속 횡보를 하느냐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고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는 더 좋다. 종목 매매하기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 2024년도 어려웠던 증시 이제는 1월 달에 그래도 나름 있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반등을 통해서 조금은 상처가 치유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올해 1월 달의 증시, 1월 초의 증시, 1월 증시가 좋으면 그 한 해가 좋았던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그거는 긍정적인 징크스죠. 그래서 설 명절 이후에 등락이 어떻게 됐든 올 한 해만 놓고 본다라면은 긍정적인 증시 흐름이 작년보다는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기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종목 매매 그리고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훨씬 더 좋은 어떤 주식 투자의 결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025년도 14년 푸른뱀의 해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복 듬뿍 많이 받으시고 저는 명절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